자, 지금 기사 보면은요, 아까 집단 감염이 또 하나 나타났잖아요. 콜센터요. 그리고 지금 병원과 관련된 감염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쪽은 어느 정도 좀 한풀 꺾였다. 조금 하향 추세다. 확진자 숫자가 이런 얘기 나오지만 다른 곳은 여전히 긴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그리고 정부 내에서 조금 너무 빨리 얘기하는 거 아닌가. 낙관론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집단 감염 계속되는데 정부 확산세 주춤, 섣부른 낙관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낙관론을 얘기하다가 지금 호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당하고 있는 거예요. 확진자 갑자기 늘어나면서. 그런데 지금 조금씩 뭔가 좀 확산세가 주춤한다고 하니까 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보겠습니다. 천안 줌바 댄스발 94명 확진. 그리고요, 지금 서울대병원 얘기도 있고요. 재생병원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병원과 관련된 이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소규모 유행 지역 확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전날 박능후, 그러니까 그제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자화자찬을 했죠. 그래서 신문에서 참 많이 다뤄졌습니다, 자화자찬. 그러자 그런 이후에 어제 정세균 총리가 조만간 변곡점 희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전문가들은 지금 막연한 낙관론은 방역 현장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혼선만 초래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좀 더 긴장해야 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와 관련된 영상 묶었습니다. 보시죠. 대한민국은 기존의 방역관리 체계의 한계를 넘어 개방성과 참여에 입각한 새로운 방역관리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파르게 치솟던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내 조만간 변곡점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이 보입니다. 공동체와 이웃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이 일단 주춤해졌습니다. 돌발 사태가 다시 생기지 않는다면 신규 확진자보다 퇴원자가 더 많아지고 잔류 환자보다 완치자가 더 많아지는 날이 차례로 다가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최영선 의원님, 국민들의 불안을 좀 해소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도 너무 낙관론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정자의 역할 중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불안을 진정시키는 역할이 당연히 크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도 할 수 있지만은 이 사안의 특성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위정자들이 앞서 나가가지고 낙관론을 퍼뜨리는 것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이고 낙관론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자화자찬입니다. 자화자찬이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방역의 모범이 된다고 그러면서 모범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과연 딴 나라 사람들인지 우리 국민들의 고통하고 지금 공감 능력이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 자화자찬하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요,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례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100여 개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을 지금 출입 금지시키거나 출입 제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루하루 지금 폐업이 언제일지 모를 정도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전례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범입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할 시기인가? 공감 능력이 그렇게도 없는가?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희수 교수님. 네, 우리 의원님 입장에 100% 전체 동감을 하고요. 저는 이제 워딩이 보면 이 말꼬리 잡자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런 한국일보 기사도 사실은 잘 나온다면 정부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확산세 주춤이 된다고 해야 국민들이 믿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감 능력 말씀하셨는데 예. 그 정부 관계자들이 예. 얘기하는 거는 의미는 있습니다. 국민들 불안하고. 예. 근데 이런 그 워딩 세계적인 모범 사례다. 예. 이게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 실제적으로 진단 하나하나 나눠보면 그럴 수는 있지만 예. 그거를 아직 끝나지 제가 아까 평가 얘기를 할 때 그랬잖아요. 평가는 예. 나중에 하는 것이다라는 예. 얘기. 이건 뭐 아주 매뉴얼에 나온 얘기인데 세계적인 모범 사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은 굉장히 이게 이걸 지금 마음과 정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숫자는 국가기관에서 셀 것이지만 예. 그 숫자 이상의 많은 것들이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 아픔이 경제적인 거 행동적으로 예. 나타나는 겁니다. 숫자도 물론 적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걸 쓸 때는 우리의 진단 능력 등등등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 조금 남았습니다. 같이 버텨봅시다. 예. 그 여러분의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활동 노력이 얼마나 우리 하는데 도움이 크게 되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 격려, 좀 버팁시다. 이런 멘트를 해야지 지금 이런 용어를 쓰는 거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국민들한테는 너무나 힘든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 공감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정부를 격려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 숨지신 분들도 좀 숫자가 조금씩이지만 늘어나고 있거든요.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전 대표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요. 서울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안철수 지금은 이제 국민의당 대표죠. 지금 다시. 대구로 내려가서 지금 꽤 오랫동안 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의를 이렇게 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화상회의가 있죠. 근데 어제도 화상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대구에서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이 기사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코로나 걸린 남편이 죽었대요. 안철수가 전한 확진 부부의 눈물. 본인이 이제 환자를 얘기하고 어떤 면담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이 너무나 표정이 안 좋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얘기하니까 왜 그러십니까? 뭐가 불편한 데가 있으십니까? 하고 하니까 물어보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제 남편이 죽었대요. 부부가 확진이 된 겁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례식도 참석을 못합니다. 둘 다 확진이 돼서 각각 다른 병원을 갔는데 남편은 죽었다는 소식을 저한테 전해줍니다. 이런 겁니다. 너무 기막힌 상황이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런 상황을 전해서 한탄을 한 겁니다. 이렇다고 지금. 이게 뭡니까? 부부가 같이 걸렸는데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요. 의료봉사 안철수 어떠한 위로도 못했다.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했다. 정치권이 지금 이렇게 싸울 때냐 갈라져서 이렇게 또 질타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어제 제 남편이 죽었어요. 같은 병에 걸린 후 서로 다른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 이후로 계속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체를 가정해버리면 다시 남편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병이 낫지 않아 장례식에 참석할 수도 없는 이 기막힌 상황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윤찬 변호사, 이런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지금 안철수 대표의 저런 그 태도 말씀은 사실은 정치하신 분들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죠.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신 말씀 보시면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시는데 뭐 참여의 모델, 개방의 모델. 사실 초기 방역 실패를 어떤 새로운 모델로 또 미화시키신 거잖아요. 아마 그 새로운 모델이라는 건 이른바 이 드라이브 스루 검진 방식 아마 요거를 생각하면서 한 말 같기도 해요. 근데 진짜 방역의 성공은 사실 초기 차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확진자가 생기지 않는 것이 진정한 방역인데 그럼 7천여 명의 분들은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치료받을 때까지. 그다음에 50여 명이 돌아가신 분들은 방금 저런 분들은 50여 명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감염법상 사체가 이제 화장하기 때문에 얼굴도 보실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런 정도의 공감 능력이 없는 분이 대한민국의 고위공무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 큰 반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이 와중에 대통령께서는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 뭐 이런 취지도 말씀하셨어요. 예. 그 말씀 뭐 하시면 가짜 안 되는. 뉴스나 이런 걸 겨냥한 듯하긴 합니다만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의적인 예. 해석이 가능한 말씀을 어. 국가 최고 지도자께서 지금 현 상황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 예. 좀 더 공감 능력을 갖고 현장에 가서 정책을 좀 집행하시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창석 평론가는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일단 저도 먼저 안철수 대표가 저 현장에 가서 예. 저런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사고 싶고 예.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지금 대통령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예. 낙관은 금물이고 예. 아직도 소규모 산발적으로 발병을 하고 있으니 만전을 기해달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정부 전체가 낙관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짜뉴스가 지금 굉장히 너무 심하게 팽배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오른손으로 격려를 했는데 왼손으로 격려하는 것처럼 합성을 해서 그거는 유포한다. 완전히 합성한 가짜로 밝혀졌죠.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예. 격리된 우한 주민들에게 보냈던 도시락을 중국 유학생들한테 줬다라고 이렇게 또 반대로 예. 전달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다 전달했는데 지금 국민들의 감정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예. 또 걱정이 많이 하기 때문에 작은 한마디를 조심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 화상회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저런 사연을 소개한 뒤에 본인의 생각을 좀 살짝 드러낸 게 있었어요. 요 윗부분입니다. 이거는 꼭 우리나라만 들어달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21세기에 주기적으로 우리를 찾아올 팬데믹은 대유행입니다. 전염병의 대유행. 팬데믹은 국가 간 실력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창궐 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 보면은 진짜 엉망으로 가는 나라도 있죠. 우리나라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잘하고 있을 거라고, 잘할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이 얘기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구 경북 사람 뭐 이런 얘기가 기사에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대구에서 왔다는 얘기를 안 해서 발칵 이게 뒤집어진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인데 처음에는 이게 왜 거짓말을 했는가 이런 점에 이제 초점이 갔어요. 그러다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를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대구 경북 사람은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병원에서 진료를 꺼린다는 겁니다. 서울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 갈 곳이 없다는 절박함에 거주지를 거짓말을 한 겁니다. 얘기는 안 한 거죠. 백병원 사태로 TK 주민 진료 딜레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합니다. 이것도요. 병원의 매뉴얼도 제시 못하는 정부, 거짓 진술, 진료 거부 처벌 원칙만 강조한다. 그러니까 거짓 진술한 이 확진자 처벌하겠다. 진료 거부한 병원 처벌하겠다. 다 처벌하겠다. 이 얘기만 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구 할머니의 거짓말, 그렇죠? 거주지를 얘기 안 하고 서울 백병원에 입원했다 확진이 됐죠. 그 뒤엔 과도한 병원 폐쇄 지침이 있다. 이 지침은 메르스 파문 때 만들었다는 겁니다. 확진자 나오면 최소 2주 폐쇄 규정입니다. 병원들, 그러니까 대구 경북 환자는 혹시나 해서 진료를 꺼린다는 거예요. 의료계 지침은 그대로 둔 채 환자 병원에 책임을 묻는 건 무리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어제 방역당국이 이와 관련해서 한 예의가 있습니다. 보시죠. 감염병 예방법에서도 의료인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하지 않았을 경우 고의로 이 경우에는 과태료를 1천만 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그 처벌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지금 해당 병원이 다른 법적인 조치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박계조 교수님, 네. 메르스 발생 때 규정, 지침이 뭐 좀 문제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건당국도 참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신종 감염병이라는 게 메르스 때도 이제 처음 들어오니까 그때도 2015년 5월 20일 날도 새로운 질병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이제 지침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예. 해야 된다. 예. 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근데 이제 메르스 당시에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86명의 환자가 병원 내에서 대부분 생겨서 병원 내 감염이 심각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때 이제 원내 감염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지금 같은 지역사회 감염은 예.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38명이 돌아가셨거든요. 치사율이 메르스는 높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38명을 186명으로 나누면 지금 무려 20.4%.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지금은 한 0.6%, 1000명 중에 6명이 돌아가시는데 예. 당시에는 뉴스가 나오는 게 10명에 2명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병원에서의 감염이 되면 치명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병원을 폐쇄를 했습니다. 여기 기사에 나오시지만 최소 2주에서 20일 넘게 폐원을 하지 않으면 또 누구나 돌아가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침을 이런 신종 감염병이 되면 메르스하고 지금 코로나19가 같은 코로나 계열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원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 조치를 취하는 지침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환자에 대한 격리 및 해제 지침도 똑같이 그걸 원용을 해서 PCR 2번 돌리고 의사들이 오케이 할 때 했는데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해보니 경증 환자가 너무 많으니 예. 환자가 병원에 계속 가득 차기만 하고 예. 정작 아픈 분들은 못 오셔서 예. 댁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격리 지침을 완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병원 케이스도 예. 지금 이렇게 한 번 확진자가 돌아갔고 그분이 얼마나 경증이었는지 중증을 예. 모르는 상태에서 통째로 병원이 2주, 3주 이상 폐쇄가 되고 지금 예. 벌써 보면 분당 재생병원 그렇죠. 백병원 그렇죠. 예. 이번에 이제 서울대 분당병원까지. 예.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딜레마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들이 꺼리는 거군요. 그런 일이 있을까 봐서. 그렇습니다. 꺼리게 되고 주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 할머니 우리가 얘기했지만 정부가 제발 숫자로 접근하지 말라. 저 할머니가 거짓말한 이유는 얼마나 속사정이 또 아픈 마음이 있겠습니까? 본인도 거짓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가려고 했더니 접근권이 떨어지니까 예. 저런 케이스가 저분만이 아닙니다. 예. 저 어제 다른 패널도 말씀을 들어보면 예. 대구에서 오신 변호사님인데 예. 주위에 많대요. 대구에서 왔다, 경북에서 왔다 그러면 병원에서 좀 꺼리는 거군요. 무조건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서울 아들네 집에서 2주 동안 자가격리 하고 왔다는 걸 얘기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병원을 위해서 배려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의 그 보건당국의 그 바쁘고 힘든 것도 알지만 지역 보건의료법 위반이다, 방역 예방법 위반이다 이렇게 따질 것보다도 어떤 식으로 국민들의 입장이 힘든 거를 해서 바꿀지. 좀 지침을 좀 신속하게 바꿀 필요도 있겠네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바꾸고는 있습니다. 벌써 7판, 8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신속해서 좀 이른바 완화된 거를 빨리 국민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찬 변호사, 지금 여기 보면 이 거짓말을 한 이 환자분과 이제 병원에 책임을 묻겠다는 게 지금 정부 입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각각 어떤 책임을 묻게 되는 건가?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저게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예. 감염법상에 이제 내원했을 때 예. 진료 내역이나 뭐 예. 이런 이력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예. 거기에 대해서 거짓으로 대답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예.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긴 한데 예. 그때는 이제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이제 정보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오신 그 해당 사실이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인지 직접적인 설명이 되겠느냐. 그것에 대한 판단이 이제 있어야 되겠고 반드시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저 부분을 뭐 진료 거부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또 법에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또 판단받아야 돼요. 애매하군요. 그럼 이게 이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그래서 저건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PCR을 갖다 놓고 그 해당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진단검사 이후에 별 문제 없으면 진료 받는다든지. 왜냐하면 의료 체계가 1차, 2차, 3차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안 갈 수가 또 없어요. 진료 수준이 다 달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좀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모호한 측면들이 있네요. 어떤 책임을 묻기에도.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 사람은 어디로 가라는 건가? 뭐 이런 얘기가 좀 기사론을 실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는데요. 주제를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코로나 로드된 1대1로 중국은 시진핑 영웅 만들기. 지금요, 이탈리아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숫자가요, 확진자 숫자가 10,000명에 육박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이 첫 번째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 기사 말고요, 호날두 선수 얘기가 나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 좀 먼저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아마 지금 이탈리아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닌가 합니다. 지금 호날두 선수는요, 세리에 A, 그러니까 이탈리아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고 있잖아요. 유벤투스에 있는데 지난 9일 유벤투스와 인터밀란 경기가 있었는데 무관중 경기가 됐답니다. 무관중 경기. 그런데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에선 노쇼 호날두, 무관중 경기에선 생쇼. 이거 뭐 노쇼, 생쇼 일부러 맞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탈리아 상황을 볼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무관중 경기니까 관중 없어요. 근데 하이파이브를 혼자 하고요. 뭐 악수하는 포즈를 취하고 텅 빈 관중석상에서 세리머니를 했다. 그래서 제목이 무관중 경기에서 생쇼다. 이렇게 좀 달려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지난 9일 호날두 선수는 유벤투스 소속이죠. 인터밀란과 경기, 뭐 강팀들의 경기인데 저런 모습입니다. 아까 보셨지만은 저 입장을 할 때 아무도 없는데 악수하는 마치 이렇게 손뼉을 마주치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요. 본인이 뭐 빈 관중석상에서 박수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도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요. 지금 이런 경기입니다. 이게 지금 두 팀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죠. 밀라노. 거기에 연고지를 둔 팀인데 저렇게 무관중 경기를 치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